안녕하세요. 사연 유튜브 채널의 진행자 이가영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사랑과 배신, 그리고 용기로 이어지는 파란만장한 황혼 재혼 스토리입니다. 주인공은 마흔의 남편을 잃고 평생 혼자 살 줄 알았던 어느 60대 여성분인데요. 무심코 찾아온 연하남과의 뜨거운 만남이 한순간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황홀하고 기적 같은 재혼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모든 동화 이야기엔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겠죠. 남들은 그저 로맨틱한 드라마로만 바라봤지만 실상은 점점 무서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이었고 그녀는 어떻게 그 늪을 헤쳐나왔을까요? 이제 천천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정혜준님, 60세 되던 해에 남은 여생을 혼자 보낼 줄로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설렘이나 희망이 아니라 이미 한참 지난 추억쯤으로 여기던 시기였다고 하네요. 남편은 40대 후반 무렵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어린 나이에 홀로 된 채 아이 둘을 키우면서 하루하루 전쟁 같은 삶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다행히 자식들도 잘 커서 각자 가정을 이루고 이제 막손주까지 태어난 상황이라 제법 안정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그녀의 하루는 늘 잔잔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차 한 잔을 마시고 오전에는 가볍게 집안일을 하면서 늦은 점심쯤 되면 동네 도서관이나 주민센터에서 무료 강좌를 듣는 시기였죠. 저녁이면 아파트 앞을 산책하고 들어와 TV로 드라마를 보다가 10시쯤이면 잠드는 그런 규칙적인 일상. 자식들이 가끔 걱정스레 전화를 해도 엄마 잘 지낸다. 걱정 말고 너희 가정에 집중해라 라고 매번 안심시키곤 했대요. 본인도 혼자 살아가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60대가 넘어서 재혼이라니 남들이 보기엔 낭만적일 수 있어도 자신에게는 아무런 현실감이 없는 이야기라고 여겼다고 해요. 그랬던 어느 날 혜주님은 같은 동네 문화센터 그림교실에서 우연히 어떤 남성과 시선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첫인상은 점다였대요. 분명 중년 이상의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사람이 유독 젊어 보이더랍니다. 알고 보니 김상민님 나이는 43이었고 직장일을 하다가 최근에 집안 문제로 귀향해 지내고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둘 다 그림 교실을 듣고 있다 보니 자연스레 몇 마디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때부터 한 달쯤 후에 상민님이 먼저 커피를 같이 마시자며 이야기를 건넸다고 해요. 당연히 저와 20살이나 차이 나는데 저를 그냥 선생님처럼 생각하나 보지라고 혜주님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상민님이 한마디 한마디에 칭찬도 많이 해주고 무언가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듣는 모습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맑고 또렷한 눈빛으로 혜주님 그림 정말 좋아요. 차분하면서도 깊은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하고 말해주는데 60대가 넘은 그녀에게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작은 설렘이 스쳤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그림 교실이 끝나고 문화센터 근처 카페나 공원에서 종종 함께 시간을 보냈대요. 혜주님은 자연스레 연하라는 걸 의식하긴 했지만 그냥 그림 친구처럼 지내도 나쁘진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상민님이 문득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어머니께서 몇 년 전 세상을 떠나셨는데 혜주님이 왠지 어머니하고 같은 색깔을 느끼게 해주신다. 그만큼 따뜻하고 편안해서 자꾸 의지하고 싶어진다고요. 이 말을 들은 혜주님은 조금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그래도 누군가 본인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참 오랜만에 설렘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상민님이 의외로 어른스럽고 책임감 있는 모습도 보였대요. 동네 봉사 활동에 열심이고 그림 교실에서도 제일 성실하게 과제를 해왔고요.
여러 면에서 괜찮은 사람이지 않을까 마음이 점점 열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여성이 연하남을 만나는 건 자연스럽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혜주님은 오히려 자신도 모르게 그와의 시간을 갈망하게 됐다고 해요. 결국 한 달쯤 지났을 때 상민님이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혜주님, 나이 차이를 생각하면 이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정말 진지하게 혜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기회가 된다면 결혼까지 생각하겠습니다. 이 고백에 혜주님은 정말로 깜짝 놀랐다고 해요. 내가 뭐라고 벌써 결혼이라니. 게다가 20살 연하. 여러 생각이 교차했지만 상민님은 한결같이 겉보기엔 낭만 같아도 전 정말 진심이고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말을 꺼낸다고.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자식들의 반응도 걱정됐고 세간의 시선도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상민님의 태도가 워낙 뜨겁고 변함없었기에 혜주님은 조금씩 마음을 허락하고 결국 연애를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자식들에게는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혹여 괜한 반대와 오해가 생길까 봐요. 두 사람은 데이트를 즐기면서도 조심스러웠어요. 나이 차이를 의식해 주변에서 불편한 시선으로 보진 않을까, 또 서로의 가정사에 부담은 없을까. 그러나 함께 있으면 모든 시선과 걱정이 사라지고 너무나 행복했다고 해요. 그렇게 한여름 무렵 상민님이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다더군요. 앞으로 내가 혜주님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고 싶다. 혜주님도 내게 의지해 달라고요. 그 따뜻한 말에 혜주님은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남편이 떠난 후 한 번도 사랑이라 믿지 않았던 감정이 뜨겁게 솟아나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하네요. 자식들에게는 폭탄 같은 소식이었지만 그래도 혜주님이 워낙 단호하게 이건 내 인생이니 내 뜻대로 할 거다라고 나서자 자식들도 결국 포기했다고 해요. 주변 이웃과 친지들이 처음엔 뒷말도 했지만 나중엔 그 나이에 로맨스라니 보기 좋다라고 축하해주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결혼식도 간소하게 올렸지만 혜주님 인생에서 그토록 가시는 오지 않을 것 같았던 기쁨이 찾아와서 마냥 행복했다네요. 그런데 그 결혼 생활이 길지 않아 이상한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상민님이 점차 밤 시간을 이상하게 보냈다고 해요. 혜주님이 자려고 누우면 가끔 잠을 자지 않고 방구석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거나 본인은 사소한 이유로 식사를 제끼며 몸 관리를 한다는 말만 반복한다든지 이런 행동들이 눈에 띄게 빈번해졌다고 합니다. 처음엔 남편이 젊으니 생활 습관이 다를 수도 있겠다 넘어갔지만 점점 밤마다 잠을 자지 않고 무엇인가 노트에 적거나 혜주님의 움직임을 눈으로 쫓는 모습이 서늘했다는 거예요. 밤마다 당신이 멋져서 보고 있다 라는 말도 했지만 그 눈빛이 이상하게 차갑고 날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의심이 싹튼 건 재정 관련 문제였답니다. 혜주님이 원래 남편이 남긴 건물과 여러 자산이 꽤 있어서 죽은 남편의 유산으로 노후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어느 날 상민님이 건물 수익도 나고 재테크를 해보면 어떨까, 건물 명의를 함께 변경하면 세제 혜택도 있다고 계속 설득하더라는 거예요. 귀찮아서 안 하려 했는데 그는 점점 집요하게 그 작업을 밀어붙였고 나중에는 은행 대출까지 제안하며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했대요. 때마침 어느 날 혜주님이 서재를 정리하다 보니 남편이 자기 서류들을 몰래 뒤지고 보험 같은 걸 뜯어보고 있었다는 정황이 발견되었답니다. 깜짝 놀란 혜주님이 자세히 살펴보니 자신 몰래 남편이 거액의 생명보험을 든 걸 알게 됐는데 수익자는 상민님 본인이었고 거기다 자신이 사인한 서류까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혜주님은 사인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쯤 되면 전형적인 재산 사기 플롯이죠. 혜주님이 이런 내가 이 사람에게 속고 있구나 깨닫게 된 순간 등골이 서늘해져서 변호사에게 상담하고
자식들에게도 알릴까 고민했지만 또 내가 젊은 남자에게 넘어간 웃긴 할머니라는 걸 들킬까봐 두려워서라도 혼자 끙끙 앓았다네요. 결국 남편이 한 발 더 나아가 어느 밤에 집도 공동 명의로 바꾸자. 대출을 일으켜 단기 투자해서 이익을 낼 테니 믿어달라고 강요에 가까운 설득을 했고 만약 안 해주면 오래 못 산다. 같은 협박 비슷한 말까지 언급했다더군요. 그제야 혜주님은 완전히 각성해 자식들과 변호사에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엄마 이게 뭐냐 역시 사기꾼이었네 라며 분노했지만 그래도 혜주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즉각 조치에 들어가 민형사 소송을 진행했어요. 당연히 상민님이 발악하며 이게 다 네가 사랑을 배신해서 벌어지는 일이라든지 너 죽여버릴 수도 있다는 식의 무서운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경찰이 개입해 상민님의 문서 위조와 사기 시도가 들통나서 체포되었고 1심에서 징역형까지 선고받았다고 해요. 이후 혜주님은 큰딸 집에 몇 달 거주하며 마음을 추슬렀고 이혼 소송도 빨리 끝나서 연하남과의 황혼 재혼은 결국 1년도 안 돼 파국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연을 정리해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자상하고 젊은 피였던 남자가 알고 보니 서서히 그녀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었던 거죠. 게다가 밤마다 그녀가 잠든 걸 지켜보며 문서 위조 방법과 타이밍을 노렸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 기회를 잡아 큰 돈을 만들었다가 더 나아가서는 그녀가 갑작스레 사망이라도 한다면 상상하기조차 끔찍하다는 혜주님 말이 이해됩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혜주님이 비교적 빠르게 눈치채서 다행입니다. 만약 몇 달 더 흘렀다면 재산을 빼앗기거나 생명까지 위협받았을 수도 있었다고 하니 말이죠. 보통 황혼재혼이라고 하면 낭만의 꽃이라 여길 수 있지만 현실은 자식 문제, 재산 문제, 건강 문제 등으로 굉장히 복잡하다는 걸 느낍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혼인신고를 하고 재산을 노리는 사례가 종종 있다네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는 의문도 들지만 실제 현실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인맥이나 대인관계가 좁아지고 세세하게 신경 써줄 사람이 줄어들면서 사소한 다정함이나 관심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기 마련이죠. 이런 틈을 노려 접근하는 악의적인 사례들은 종종 기사로나 주변 입소문으로도 들립니다. 사실 황혼 재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인생 후반부에도 사랑과 우정으로 맺어진 동반자를 찾는 건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니까요. 문제는 상대방이 순수한 감정보다도 재산이나 편의 등을 염두에 두고 접근했을 때 발생하죠. 특히 재혼할 때 필연적으로 얽히는 법적, 재정적 문제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결국 이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혜주님의 경우 다행히 일찍 눈치를 채고 주위 사람들의 도움까지 빨리 받아서 더 심각한 상황을 피했습니다. 자칫 몇 달만 더 흘렀다면 남은 재산은 물론이고 본인 안전도 보장할 수 없었겠지요. 그렇다면 일단 다시 한번 이런 황혼 사기혼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로 재정 관련된 요청이 빠르게 오거나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상대는 꼭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빚이나 대출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수준이었다가 점차 결혼으로 이어진 후에는 본인 명의로 보험을 들거나 공동 자금을 운용한다고 하며 거액을 맡기는 식으로 확장되는 수법이 많다 하더군요. 또 스토커처럼 밤마다 잠을 안 자고 상대의 동태를 살피는 기이한 행동들은 단지 로맨틱한 사랑이라고 넘겨짚기엔 너무 위험하죠. 특히나 재산이 많거나
일정 수입이 보장된 60대 이상 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둘째로 자식 문제나 가족 문제가 얽혀 있다 보니 어느 쪽도 속 시원하게 말 못하고 숨기는 경우가 많아요. 자식들은 이러다가 부모님이 사기 당하겠다 싶어도 부모를 믿고 싶고, 반대로 부모 입장에서는 이 나이에 예쁘게 사랑하는 걸 자식들에게 부정당하기 싫다고 해서 갈등이 쌓이게 됩니다. 이럴 때 감정적으로 화를 내고 덮어두기보다는 서로 냉정하게 구체적 상황을 나눠야죠. 내 재산이 어떤 형태로 있는지, 신랑 또는 신부가 자꾸 그것에 간섭하진 않는지, 보험이나 서류는 서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등 깔끔하게 문서로 정리하고 변호사나 전문 상담인의 조언을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셋째로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합니다. 사별이나 이혼을 거쳐 다시 만난 황혼의 연인이라면 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이전보다 취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크죠. 상대가 문서나 기록을 슬쩍 살펴보면서 치밀하게 이분은 지금 고혈압을 앓고 있구나, 또는 이 병원에서 장기 질환을 치료 중이구나 를 파악해 둔다면 여러모로 변칙적인 방법으로 상대를 고립시켜서 어차피 곧 돌아가실 텐데 왜 재산을 그대로 두냐는 식의 시나리오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일들은 굳이 황혼 재혼이 아니더라도 젊은 사람끼리도 벌어지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스스로 챙기기가 어려운 일이 많아져서 더 취약해진다는 점이 문제죠. 사연 속 혜주님도 만약 주변인들에게 미리 털어놓고 의논했다면 그 연하남의 이상행동을 더 빨리 알아차릴 수도 있었을 거라 해요. 그런데 20살 이상 차이 나는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비난이 두려워서 괜히 반대만 크겠지, 좋은 말 안 나올 거야 싶어 끝까지 숨겼다고 하더군요. 나름의 자존심이랄지, 또 누군가의 작은 다정함을 오랜만에 맛본 기쁨이랄지, 그런 것들이 의심의 목소리를 가리는데 한몫했을지도 모르죠. 정말 안타까운 건 이 남자가 혼인신고까지 해놓고 혜주님 재산을 몰래 담보로 빼돌리려 했다거나 심지어 고액의 생명보험을 몰래 들어두었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꾸미는 사기꾼은 하루 이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해요. 가령 소시오패스적인 그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상대로부터 신뢰를 얻는데 굉장히 능수능란하다는 거죠. 늦게 만난 사랑의 낭만이라는 명분 아래에 숨어서 사실은 재산을 조금씩 탐내는 시나리오를 준비해두는 이들도 많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재혼의 희망조차 갖지 말아야 하나 하고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도리어 황혼, 재혼도 충분히 아름답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길이라는 점 많은 사례들이 증명하고 있죠. 다만 우선 내 재산을 잘 지키고 법적 행정적 절차도 안전하게 마련해 두며 주변에도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어, 이런저런 게 있는데 같이 지켜봐줘라고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누군가 쉽게 다가올 수 없는 안전망이 생깁니다. 또 의심스러운 점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두고 처음부터 서류며 보험 등은 서로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겠지요. 이 사연을 전해주신 혜주님도 결국 그 지점을 강조하더라고요.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으나 그 의심하지 않음이 저를 위협하는 칼이 될 수 있었다.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때 빛나야 하는데 한쪽이 보호받고 한쪽이 모든 걸 주는 식의 관계는 결코 건강할 수 없다. 그걸 깨달아 이제는 혼자이지만 더는 외롭지 않고 무섭지도 않다. 참 많은 걸 일깨워주는 말 아닌가 싶습니다. 일부 시청자분들은
그래서 결국 연하와 결혼하면 100% 사기다라고 받아들이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황혼재혼에서는 둘 다 맞벌이를 한다든지 혹은 둘 다 비슷한 수준으로 서로 견제와 투명성을 지키며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본인이 재산이 많고 외로운 처지라면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이들로부터 안전장치가 되어줄 누군가, 자식이나 변호사, 친척, 친구 등의 미리미리 공개하고 대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나는 고작 60대 후반이고 남은 인생 뭘 하겠냐 싶어 무기력에 빠진 상태에서 누군가 난 당신 없이 못 살아요 라고 다정하게 접근하면 너무 쉽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죠. 사랑이라기보다 그 다정함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는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내가 지금 어떤 정신 상태인가, 감정적으로 너무 의존하려는 건 아닐까 한번 냉정히 돌아봐야 합니다. 사연의 결말은 그래도 혜주님이 한 발 빨리 깨달아 경찰과 변호사의 도움으로 재산도 지키고 안전도 확보하며 잘 벗어났다는 게 참 다행입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꼭 본인만 알고 끙끙 앓지 마시고 가까운 지인이나 전문가에게 털어놓길 바랍니다. 예전에 비해 이런 성년 후견 제도나 법률 지원, 지자체, 노인복지센터, 변호사 상담 등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 부끄럽다는 이유로 덮어두지 않아야 해요. 크고 작은 이상 징후가 한 번이라도 보인다면 신고할 근거가 부족하다 해도 곧장 상담 정도는 받아둬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나도 혹시 이런 함정에 빠질까라거나 우리 부모님이 비슷한 상황이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될 수 있겠죠. 그럴수록 감정만으로 움직이지 말고 일단 현실적인 부분을 꼼꼼히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건강 기록을 몰래 본다거나 내 재산 목록을 궁금해한다거나 황혼 재혼하고서 갑작스레 은행 대출 얘기를 꺼낸다거나 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혜주님의 사연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진짜 사랑이든 가짜 사랑이든 반드시 객관적 증거와 신중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점 같습니다. 황혼 재혼도 분명 사랑이지만 오히려 더 법적 보호 장치와 주변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또 나이값 해야지라는 식으로 모든 사랑 이야기를 장밋빛 환상으로 포장하거나 반대로 모든 재혼을 의심해 버리면 아무 결론도 나지 않죠. 중요한 건 각자 이성을 가지고 서서히 상대를 파악하고 재산 관리도 투명하게 하고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는 겁니다. 오늘 사연이 조금 무겁고 섬뜩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께 깨달음을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 인생은 예측이 불가능하죠. 아무 때나 사랑이 찾아오지만 그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치열하게 검증해야만 알 수 있다는 것. 물론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상대를 기계처럼 의심만 하며 살 순 없지만 그렇다고 다 내어주며 무방비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 그러니 미리미리 정보를 알아두고 필요할 땐 변호사 등 전문가 조언도 꼭 구해야 한답니다. 결국 혜주님은 큰 위기를 넘겼고 지금은 다시 안정된 삶을 이어가고 계시다 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조차도 내 삶이 안전해야 유지할 수 있잖아요. 자신이 무너져 내리면 사랑도 무의미해지는 거니까요. 혹시 비슷한 사연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꼭 전문 상담이나 주변 지인에게 속 시원히 털어놓길 바랍니다. 내 나이쯤 되면 이런 일이 창피해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사랑도 좋고 인생 2막 3막의 낭만도 좋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방패부터 든 상태에서 그 낭만을 즐겨야 합니다. 이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오늘 사연이 혹시나
비슷한 길을 걷고 계신 분들께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단 하나의 진실, 20살 연하의 뜨거운 사랑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함께 깨달아 주시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려 합니다. 사연 보내주신 혜주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부디 건강하고 평온한 나날을 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이가영이었고요. 사연 유튜브 채널은 언제든 여러분 곁에 있으니 주위에 전하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